자, 그래서 오늘의 작전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기업이 아니라 최근에 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매, 정말 속내가 뭔가 하고 어떤 상황인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목을 오너일과 로스컷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이 정도의 시장의 음모론이 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막 정말로 4만 원대까지 밀어가지고 지금 담보대출 받은 그 물량을 털어먹으려는 거다. 정말 그럴까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지난 2020년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하면서 바로 이제 상속의 문제가 나오게 된 거죠. 오너일가의 상속세가 여러분 12조입니다. 이제 12조를 납부해야 되는 거고요. 캐시가 없죠. 그래서 이제 국세청과 협상을 가졌고 이제 국세청이 6년짜리로 6회 연부 연납을 허용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매년 4월마다 상속세를 쪼개가지고 이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4번을 납부를 했고요. 앞으로 2번이 더 남아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시장에서는 매년 4월에 삼성 오너일가의 물량 나온다. 뭐 이런 것이 일종의 뭐 속설로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실제 4월이 되면 오너가 갖고 있었던 이제 경영권 상속이나 지킴에 쓸모가 없는 그런 지분들이 많이 출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 홍나희 관장이라든가 이재용 회장은 본인이 배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금의 여유가 있지만 뭐 이부진, 이서연 사장은 상대적으로 그게 크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 두 딸의 물량들이 계열사 지분이 매각을 하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 이야기해볼 이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상속세를 좀 납부를 해야 왔습니다. 자, 현재 알려진 삼성 오너일가 아마 홍나희 관장, 이부진, 이서연이 3명이 받은 담보가 한 2조 9천억, 그러니까 본인의 담보를 맡겨서 땡겨 쓴 돈이 한 2조 9천억, 3조 정도를 이제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략적인 어떤 주식을 맡겼는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을 담보로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거의 3조를 이제 담보대출을 받았으니까 연간 이자가 거의 1,300억에서 1,400억에 달하는 이자만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뭐 해당 은행들 보니까 우리은행이 있더라고요. 하나은행도 있고 한국증권금융도 있고 뭐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이렇게 많고요. 담보 비율은 이제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110% 담보를 잡은 데도 있었고 140% 담보 비율 이렇게 좀 나누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어쨌든 현금 마련해서 매년 4월마다 상속세를 납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여기에 사건이 터지죠. 바로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급락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도 아마 스탁론도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고요. 주담대를 받으신 분들, 이때 주담대는 주식담보대출입니다. 이 담보 비율 깨질 때가 굉장히 이제 떨리잖아요. 담보 비율 채우라고도 오고 막 그래서 장 끝나고 나면 여기저기 막 돈 빌리고 막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알겠지만은 지금 담보 비율이 깨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갱신하고 채워서 다시 맺고 이렇게 뭐 증권사도 옮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첫 번째 문제가 1차 지지선으로 알려진 5만 9천 원이었었습니다. 5만 9천 원이 한번 깨졌을 때 좀 흔들렸었는데 아마 오너일가가 뭐 추가 담보를 잡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의 두 번째 라인이 나오게 되죠. 이제 5만 원 라인, 지금 4만 9천 원 라인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4만 9천 원이 또 깨졌고 이렇게 될 때는 더 이상 아마 이거 이제 뇌피셜입니다. 일종의 오너일가가 막을 단계는 좀 넘어선 것 같아서 좀 공교롭게도 이때 삼성전자가 무려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발표를 하고 이걸 또 쭉 다시 5만 7천 원, 8천 원 위로 한번 땡기는 그런 모멘텀이 나왔는데 여기서 판이 끝나고 안정되면 좋으련만 이제 계엄 탄핵 이슈 터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 한 번도 마음을 바꾸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투매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앞으로 자사주를 10조 원 사준다라는 앞에 사줄이 있으니까 이 배팅을 투매를 더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또 역효과도 함께 나오는데 자, 이 대목에서 외국인들은 도대체 왜 그러냐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나와요. 정말 펀더멘털 때문인가? HVM 그 3 계약 못해서 그러는 건가? 삼성전자의 성장성이 없다라고 보는 건가? 다 고민을 해봐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나온 것이 음모론이죠. 오너 마진콜, 오너를 로스컷 시킨다. 한 4만 9천 원, 4만 8천 원까지 밀어가지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음모론까지 나오는데요. 실제 이 음모론에 좀 힘을 실어줬던 게 이부진 사장, 이서연 사장이 이미 갖고 있는 삼성 SGS 지분도 다 처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동안에 상속세를 마련했냐면 갖고 있는 이런
지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분을 팔아서 그 돈으로 상속세를 내고 또 한 축의 주식담보대출이었었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이 삼남매가 큰 틀에서 삼성을 갖고 있는 이제 완전한 현재로서의 지주사격이 아니겠습니까? 이부진 사장이 벌써 삼성물산 지분까지도 팔고 있어요. 0.65%. 이러니까 아마 더 그런 음모론이 나오게 된 거죠. 야, 이런 삼성가도 현금이 말라라고 해서 이제 오너의 그 로스컷로 나왔는데 하지만 다양한 증권업계에서는 그건 원천 불가능,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담보가 깨져도 우리처럼 막 오너의 그 지분 갖고 있는 담보 잡았던 거를 반대 매매를 시키지를 않는다는 게 앞서 연간 이자가 1,400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뭐 우회로라든가 리밸런싱이라든가 아니면 리픽싱을 통해 가지고 오너 물량을 나오게 하는 반대 매매는 그건 좀 현실상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이제 금융업계에서는. 게다가 앞서 말한 것처럼 내년 초까지는 10조 중에서 3조를 바로 사고 그냥 바로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자사주 매급 소각도 있기도 한데 자, 그런데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외국인들이요. 어제도 2천억 팔았잖아요. 400만 주. 계속해서 투매를 하게 되니까 만에 하나 2천억. 오늘은 이제 살지 안 살지 또 모르겠지만은 매일 2천억씩 판다고 쳐봅시오. 열을 팔면 10거래일이면 2조잖아요. 지금 3조 사는 거, 전체 10조 사는 것도 이게 원래 또 간당간당하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외인 비중이 우리가 50%뭐 마지노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0.8이고요. 50%도 지금 외국인들의 투매로 봤을 땐 또 깨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왜 이렇게 파는 건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찾게 되는데 일단 앞서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5만 원이 깨져도 그 로스컷, 오너 로스컷 뭐 이런 것들도 말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뭘까? 아마 대표적인 것이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비중 축소를 얘기했잖아요. 한국 증시의 비중을 줄이려는 것. 이제 탈출이라는 표현을 좀 가격하고요.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역시 1등주, 가장 대형주인 삼성전자 비중을 먼저 쫙 빼보자. 여기를 최대한 줄일 대로 줄여놓고 비중 축소를 하려는 것들이 아마도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약간 희망적인 이유이기는 한데 삼성전자에 뭐 희망이 별로 없으니까 일단 팔아서 그 돈을 실탄을 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새로운 주도주, 삼성전자 말고 또 우리가 어떤 대형주를 찾을 것이 만무방하다는 의견도 있지만은 그쪽에 실탄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이건 좀 약간 희망 섞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 정도로 외국인들의 투마 이유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앞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또 바꿔 생각할 수 있냐면 시장에서는 이런 의견 많이 나왔잖아요. 5만 원 선이 오너 일가의 손절 라인, 로스컬 라인이라면은 어떤 식으로든 5만 원이 지켜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틀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4만 9천 원이 깨지고 4만 8천 원이 돼도 오너 일가의 반대 매매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공교롭게도 4만 9천 원에서 10조 자사주 매액이 나왔지만은 4만 9천 원 그 이하로도 깨질 수가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5만 원 라인의 과도한 믿음은 버리는 게 좋다라는 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환율이 여기서 떨어진다면은 지금 삼성전자 판돈이 빠져나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정말 고환율이 계속된다면 속속 본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두 가지 이유 중에 다른 거 살려고 삼성전자 팔았다라는 거는 그냥 폐기 처분해야 되겠죠. 한국 증시의 비중 축소 의견이 더 힘을 얻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뭐 약간 그 월봉 라인을 하나를 여기 갖고 왔는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월봉 라인이거든요. 이게 지금 120 월봉선이 여기 하나가 있는데 여기를 맞닿은 적도 거의 없었어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한번 과거를 좀 찾아가 보면 언제 삼성전자 월봉 라인이 여기 120을 맞았냐면은 이때 그 2008년 말 세계 금융 위기 때 한번 여기에 닿았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이 월봉 라인이 120이 월봉을 갖지 않았는데 요번에 120이 월봉에 지금 맞닿아서 싸우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 지금 금융위기도 아닌데 120 월봉이면 회복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겠지만은 여기에서 벌써 120 월봉을 왔고 현재 외국인들의 투매 상태를 보면 요선 깨지면은요 아주 기계적으로 그 다음 200일 월봉 여기 봐야 되는데 4만 3천 원 라인입니다. 이게 분기봉으로 봐도 여기 다음 나오는 이 4만 3천 원 라인들이 꽤 이제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우리가 4만 9천 원, 5만 원 깨지면은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과도한 믿음은
오히려 안 갖고 조금 더 보수적인 자세로 삼성전자를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것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작전 연일 또 투매를 나서고 있는 삼성전자 외인들의 투매 이유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바로 우리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